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을 때의 절약은 노년기의 힘이다. 이 간단해 보이는 말에는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락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길거리에서 조용히 복권을 파는 노인, 단순 작업을 하는 노인, 빈 캔을 모아 재활용하는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번집니다. 노년기는 많은 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동반합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질병이 늘어나며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불안정하고 의지할 곳 없는 나날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 당연하던 것들이 노년기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안정된 노후는 단순히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의 계획적인 준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충분한 저축과 명확한 노후 계획이 있다면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쾌적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건강관리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에는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필수적입니다. 오랜 시간 가족과 사회에 기여해온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사실이지만 오늘부터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더 안심되고 충실한 노후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십시오. 최근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그룹이 35일간 한국 전국을 자동차로 여행한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가 되며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여행은 웅대한 자연을 만끽하는 여행인 동시에 기쁨과 자유로 가득 찬 노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그녀들은 삶을 즐기는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노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도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퇴직 후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이 곧 행복이며 돈은 그러한 평온을 가져다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돈이 있다면 친구나 클럽과 함께 여행이나 신년회를 계획할 때 자녀에게 상의하거나 금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은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도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녀나 친척에게도 빚을 지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녀에게 의지한다 고들 말하지만 사실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돈이 없는 노인이 자녀에게 돈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둘째, 젊을 때의 절약은 노년기의 힘입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조용한 마을에 사는 62세의 김철수 씨의 이야기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주택가의 작은 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그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그는 이것을 인생의 재산이라고 부르며 몇십 년에 걸친 끊임없는 노력과 축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말합니다. 20대 초반, 철수 씨는 다른 젊은이들처럼 무에서 시작했지만 끈기와 성견지명으로 충실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절약을 알고 항상 성견지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절약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자 그는 투자 기회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지방의 땅값이 저렴했던 시절, 그는 모은 돈을 이용해 장래성이 있는 땅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땅값이 상승하면 매도하고 더 가치 있는 땅으로 계속 투자했습니다.
이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손실을 본 적도 있었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배우면 전략을 수정하고 경험이 많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 예금의 이자만으로도 부부가 편안히 생활할 수 있어 매달의 연금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매달 저축한 50만 원을 시작으로 1년에 600만 원, 10년 후에는 6천만 원의 저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김철수 씨의 삶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입니다. 그는 조용한 집에서 매일을 즐기며 좋아하는 분재를 돌보고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 걱정도 없고 힘든 육체 노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후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지 걱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매일을 충실한 하루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후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젊을 때 절약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노후의 삶이 충실한 것이 될지 아니면 불안한 것이 될지는 오늘부터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확고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김철수 씨와 같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거나 자녀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노동은 단순히 수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예비 저축이 없고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후의 경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젊을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녀에게 의지한다. 는 말을 자신의 미래라고 단정 지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 가족 내 갈등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은 노후가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약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매달 50만 원을 저축하면 1년에 600만 원이 됩니다. 10년 후에는 6천만 원이 되고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돈은 예비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여러분에게 안심감을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이 돈으로 집을 사거나 부자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병에 걸리거나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우 몇십만 원밖에 저축할 수 없다. 는 말은 실제로 일부 사람들의 낭비 습관을 정당화하는 데 불과합니다. 작은 금액에 집중하기보다는 축적된 가치와 그 장래의 잠재력을 보십시오. 재정 전문가들은 절약의 힘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규칙성과 끈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절약이란 모든 지출을 줄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입니다. 매달 지출을 고려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십시오. 저축할 여유가 없다면 소액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달 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저축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노후를 맞이할 때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후는 먼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절약은 곧바로 많은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서 축적해가는 과정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부터 절약을 시작하십시오. 끈기 있게 지속한다면 안심할 수 있는 노후를 구축하는 여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돌아봤을 때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는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때 부유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던 남성입니다. 하지만 73세가 된 지금 허름한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저였지만 지금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던 자녀들로부터의 존경과 애정도 잃었습니다. 현재 저는 한때 제 집이라 불렀던 번듯한 집 근처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집은 장남 가족의 것이 되었고 저는 몇 벌의 옷과 오래된 책장,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인 컴퓨터와 함께 조용히 떠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몰두하고 개인적인 즐거움에 빠져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잊었습니다. 아내를 배신한 적도 있었고 그 일로 인해 아내에게 깊은 슬픔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려 노력했지만 아마도 그 상처는 한 번도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은 재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죄책감 때문이었고 일부는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속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물질적인 것에는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말리며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면 의존 상태에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녀들의 양심을 믿었습니다. 모두 제대로 교육받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저버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재산을 나누어준 직후 자녀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큰 집은 장남 명의가 되었고 저는 집주인에서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의를 갖추던 장남의 아내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비꼬는 말과 빈정거림은 점점 늘어갔고 저는 그녀가 저를 내쫓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차남의 집으로 몸을 위탁하며 안식을 구했지만 차남과 그의 아내는 며칠간만 저를 받아주며 장남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장남이 돌볼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내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저와 같이 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위지처를 잃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장남의 집으로 돌아가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참아보려 했지만 며느리의 횡포는 더 심해졌고 아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소중한 짐을 꾸리고 작은 원룸 아파트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외식, 병에 걸렸을 때 스스로 간호하기, 그리고 긴 밤의 고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건강하고 강건한 남자였지만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로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나쁠 때에는 약을 사러 가거나 죽을 조금 만들어 먹어야 하지만 그것조차 목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 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자녀들이 그 사실조차 모를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불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일까요? 73세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고독이 제 건강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가끔 찾아와 맥주를 마시거나 장기를 두곤 하지만 그럼에도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합니다. 매일 밤 차가운 내벽에 둘러싸인 채로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제가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제 감정을 털어놓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지금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고독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운명을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화와 어떻게 마주할지는 인생에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고통을 경험한 분들의 조언과 공감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존경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 최신 영상을 확인하세요.